우리 국민들은 앞으로 새로운 일꾼을 일을 시키려고 이미 시험도 보고 또 합격자를 정하기도 했고 이런데 뽑아놓고 보니까 이제 곧 본격적으로 일을 할 일꾼이 도무지 시원치 않은 겁니다. 국민들 마음이 그래서 불편합니다. 서열을 따지면 이렇게 됩니다. 주인인 우리들 국민이 있고 그 밑에 머슴인 윤석열이가 있고 그리고 요즘에 새롭게 나타난 윤석열이의 종자들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들이 마치 이 서열을 거꾸로 뒤집어 놓은 것처럼 설치고 다니면서 주인에게 주인을 윽박지르고 자기들이 모시는 머슴인 윤석열이를 주인더러 같이 모셔야 한다, 받들어야 한다, 이런 기현상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물론 이러한 일들은 그렇게 흘러갈 수도 없고 머슴의 종자들은 매섭게 회초리로 쳐서 본때를 보여줘야 하는 것이지 그들이 그렇게 하는 것을 내버려 둘 수는 없는 겁니다. 그 문제는 그렇다고 할 텐데 이 머슴인 윤석열이 이자가 참으로 문제입니다. 벌써부터 무엇을 하겠다 하고 주장을 하고 자기 말이 맞다고 우기고 하는 면에서 막무가내일 뿐 아니라 이것을 이렇게 하겠습니다 하고 계산을 해서 내놓는 자료를 보면 주먹구구여서 도무지 그것은 그렇게 되는 게 아니란다. 이렇게 타일러도 듣지를 않는 겁니다. 실제로 현실을 보게 되면 윤석열이 이거를 이곳으로 옮겨라. 이렇게 한마디를 하면 수많은 그의 종자들이 그 밑에 있는 자들이 거기에 몰려들어서 그 말이 진리라고 주장을 합니다. 지금 윤석열이 하는 일을 보면 한마디로 안 되면 되게 하라 이런 표어가 생각이 납니다. 그런데 참 이상한 것은 우리의 일꾼 아직은 이제 출근을 시키지 않았기 때문에 얼마 후에 일꾼 이 일꾼을 보면은 그는 군복무도 하지 않았습니다. 군에 대해서 알지도 못하는데 이상하게 안 되면 되게 하라 이런 것도 그렇고 막무가내로 옮기라면 옮겨라 이렇게 나가는 이게 좀 군대식이다. 그렇게 보이지 않습니까? 그러고 보면은 가는 데마다 3군 참모총장 그 공관에서 살겠다 이러더니 또 국방부 청사를 거기를 집무실로 쓰겠다. 전쟁기념관을 쓰겠다. 이래가지고 가겠다고 하는 데마다 전부 군대, 이 군인과 전쟁과 관련된 그런 곳이다. 그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렇지 않아도 지난해 국민의힘 경선을 하면서 선제타격 이야기를 해서 이것이 상당히 유명해졌습니다. 선제타격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는
이 윤석열 후보를 좀 곱게 봐서 그 말을 풀이를 해서 받아들였던 것입니다. 그게 뭐 그런 뜻은 아니다 이랬는데, 여기에 대해서 민주당 측에서 그리고 국민의힘에서도 윤석열 후보와 경쟁을 하는 그런 후보들은 아주 강하게 비판을 했었습니다. 그리고 이것과 관련해서 윤석열 후보가 이제 우리의 일꾼으로 당선이 되고 나니까, 우리가 뽑아놓고 보니까 미국이나 우리의 우방국들이 바로 이런 면에서 우려를 하고 있다, 이런 이야기가 들려옵니다. 왜 그런가 하면은 미국에서 아니면 우리의 우방국들이 윤석열 씨가 무조건 평양에 선제 타격을 하겠다, 그렇게 말을 하지 않았다는 것은 잘 알고 있습니다. 아마도 이 대목에서 그들이 걱정한 것은 이런 문제가 아니었는가 싶습니다. 그 오징어 게임이라는 데 보면은 뽑기를 합니다. 그 크리스마스 트리 모양이라든지 간단하게는 삼각형 이런 것을 찍어가지고 그 선을 따라서 조금도 깨뜨리지 말고 잘 그 도안을 오려내야 하는 것이죠. 그런데 지금 윤석열 당선자가 하는 것을 보면 그냥 두 손으로 뚝 잘라버립니다. 한 번에 힘을 줘서 이렇게 하면 열이면 열, 절대로 뽑기를 할 수 없습니다. 뽑기는 그래도 그게 제법 섬세한 작업입니다. 그래서 옆에 것을 건드리지 않고 옆에 것이 뚝 부러져서 그냥 그 도안에까지 들어오게 하지 않고 이렇게 세심하게, 그리고 서두르지 말고 차근차근 해야만 그 뽑기를 성공할 수 있습니다. 윤석열 당선자의 경우에 만일 이런 것을 했다고 한다면, 그가 지금 오징어 게임 속에 있다면 윤석열 당선자는 10중 10 죽습니다. 살아남지 못한다, 그런 뜻입니다. 아마도 우리의 그 우방국들이 걱정하는 것은 윤석열 당선자의 이러한 사려 깊지 못함, 덤벙거림, 그리고 아는 게 좀 없다. 사실 다방면에서 아는 게 없다, 이제 그런 부분인 것으로 이해를 합니다. 이제 선거 끝나고 이제 얼마 지나지도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걸 치고 저쪽에 가서 싸움질을 하고 이걸 우기고 하는데, 아니 모든 게 다 틀렸습니다. 이 정도의 무식과 이 정도의 오판을 하는 사람도 보기 드물다, 그런 생각이 들 정도입니다. 이념적인 거 빼고 단지 실리, 실질적인 거 이렇게 봤을 때, 이러한 그 실리를 추구할 때는 제대로 그 정보를 알고 있고, 그리고 정확하게 일 처리를 할 줄 알아야 되는데, 그게 어느 것도 안 된다 하는 겁니다. 실리를 쫓을 수가 없습니다. 무능하기 때문에, 그리고 그 성격상 차분하고 섬세하지 못해서, 이게 참 큰일입니다.
이런 것을 어째서 우리의 우방국들이 걱정을 하느냐. 그게 이제 우리 입장에서 살펴보면 이렇게 됩니다. 소위 그 선제 타격이라고 하는 그의 발언, 그게 얼마나 상황이 성숙돼서 우리에게 전혀 책임이 넘어오지 않고 이제는 때가 무르익었다 하는 상황에서 그 말을 할 수 있는가, 이게 관건인데 윤석열 당선자는 말을 먼저 합니다. 때가 이르기 전에, 너무나 빨리. 이렇게 되면 이게 외교관계가 된다고 하면은 외교관계에서 선제 타격을 해버리는 겁니다. 무엇보다도 우리하고 마주 있는 김정은이 측에 이렇게 한다. 그러면 아마도 아무 일 없이 지나가지는 않을 겁니다. 바로 미국과 우리의 우방국들이 우려하던 바가 현실로 발생할 수 있다, 그런 뜻입니다. 지난 선거 때 좌파들, 소위 좌파들이 그러지 않았습니까? 이 선제 타격을 이야기한 윤석열 후보가 당선되면 분명히 이 땅에서 전쟁이 난다. 그래서 우리는 그것은 선제 타격을 그런 뜻으로 말을 한 게 아니다. 그 말의 앞뒤를 같이 고려해야 한다, 이렇게도 이야기를 했고, 그리고 윤석열 후보에 대해서 그렇게까지 말을 하는 것은 악의적인 비난이다, 뭐 이렇게도 편을 들어줬습니다. 그런데 이제 와서 다시 돌이켜보면 그와 같은 민주당 편이라든지 아니면 소위 좌파 정치 세력이 이야기했던 그것이 옳다는 이야기는 결코 아닙니다. 그렇지만 단지 결과가 그게 전쟁이라고 하는 것이 현실로 나타날 수는 있겠구나. 지금까지 그 어느 때보다도 윤석열 당선자가 이제 임무 수행에 들어가면 그러한 그 뽑기에 실패하는 그런 행태 때문에 전쟁 위험성이 극도로 높아지겠구나. 이제 이런 우려를 하게 됩니다. 윤석열 당선자를 보면 군대식이라고 이야기하지 않았습니까? 아마도 그의 주변에는 퇴역 군인들, 또 군계통 사람들이 많이 있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하필이면 지금 가겠다고 하는 장소마다 군과 관련된 곳을 꺼내는데 윤석열 후보는 원래 그쪽에 문외한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무엇인가 군에 연줄이 다 있구나. 물론 현재의 군이라기보다 군 세력들, 과거에 군에 있었던 그쪽의 사람들, 이들과 연결이 되어 있겠구나. 그래서 모든 일이 속도도 과속을 하고 다른 사람들과 합의를 해서 어떤 일을 하기보다는 일방적으로 명령을 하고 지시를 하고 자기가 결단을 하는 게 멋진 일이라는 이런 아주 전근대적인 사고를 하게 됐고, 지금도 그러한 조언을 계속 받으면서 일을 그르치고 있구나, 이런 짐작을 해봅니다. 윤석열 당선자의 경우에
그가 무슨 이야기를 하면, 심지어 윤석열 부부가 무슨 이야기를 하면 그런 말이 있지 않습니까? 심기경호. 그 뜻을 살려주려고, 그 뜻에 맞추려고 대한민국을 한번 비트는 일도 그것도 망설이지 않는 게 지금 윤석열을 둘러싼 사람들의 행태다. 이것을 우리가 겪고 있습니다. 모든 것을 윤석열 하고 싶은 대로, 우리가 전에 문재인 보궐 대통령이 나왔을 때 인이 하고 싶은 대로 다 해라는 말이 나와서 참 어이가 없었습니다. 도대체 세상살이를 몰라도 이렇게 물을 수 있는가 그랬는데, 이제 또다시 윤석열이 그래서 열이 하고 싶은 대로 다 해, 이런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참으로 괘씸하기 이를 데 없는 자들입니다. 그런데 윤석열 당선자라든지 윤석열을 둘러싸고 있는 이런 자들, 소위 미래의 권력이다, 한몫 잡겠다, 이렇게 눈이 벌게서 매달려 있는 사람들이 지금 하고 있는 일이 무엇입니까? 뉴스를 보면 이들이 국민을 속입니다. 대놓고 거짓말을 합니다. 그 다음에 분명히 틀린 소리를 그냥 합니다. 또 그걸 성공시킬 수 있다고 장담을 하는 겁니다. 심지어 건널목에서 녹색 불이 아니라 빨간 불에 건너는 것이 옳다, 윤석열이 빨간 불에 건넌다고 했다, 이런 소리까지 하고 있습니다. 참으로 이걸 붙잡고 싸워야 되는가? 또 그렇다고 해서 내버려두면 정말 그렇게 가면서 이 나라의 모든 질서를 그렇게 교란시키고 망가뜨릴 텐데 놔둘 수도 없지 않은가, 이런 것입니다. 현재 보면은 윤석열을 옆에 있는, 과거에 무슨 윤핵관이라고 했는데 지금은 윤핵관이라기보다는 윤석열의 그 핵심 빠들, 그런 사람들이, 여기에는 지금 보면 권성동이든지 장제원이든지 권영세든지, 뭐 전에 이준석에 충성을 했다 하는 거 이제 의미가 없죠. 다들 너도 나도 윤석열에게 가서 충성 맹세를 하고 있는 지금은 그런 때인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자들이, 중요한 것은 법치를 깨뜨리고 있다 하는 점입니다. 앞에서 이야기할 때 우리가 다 보고 듣지 않았습니까? 그들의 주장이 왜 문제가 되느냐? 법 안에서 선택의 여지가 있는 것을 그들이 이러겠다 저러겠다 한다면은 우리도 그 정도는 봐줄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반드시 지켜야 되는 법을 지키지 않는, 그게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윤석열과 그를 둘러싼 윤빠들, 이들이 지금 선거에서 이겼다고 마치 우리 국민이 자기들한테 패배한 그런 대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가 그들을 일시키겠다고 고용을 했는데, 그리고는 이 소위 승리자들, 선거 승리의 그 환상에 도취해가지고 윤석열을 머리 위에 떠받들면서 위세를 떨고 있습니다. 선거 2주 만에 정말 이 진용이 탄탄하게 짜여지면서 자꾸만
커지고 있습니다. 결국 윤석열을 중심으로 한 윤빠라는 것들이 괴물로 되고 있다. 이렇게 판단을 합니다. 그런데 우리 이거 분명히 우리가 이게 처음이 아니다. 우리는 이미 이것을 보았다. 이게 문제입니다. 바로 윤빠라는 것들이 괴물로서 이렇게 군림을 하면서 우리가 무엇을 보았는가? 문재인 씨의 경우하고 똑같다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윤석열 당선자 그룹이 문재인 현 대통령을 욕하고 비난하면서 문재인하고 똑같은 짓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것도 임기가 개시된 이후도 아니고 아직은 민간인인 당선자 신분으로서 인수위 이제 막 만들어 놓은 이때 바로 문재인 보궐 대통령과 똑같은 짓을 하면서 벌써 괴물이 돼버렸다. 이게 우리 한국 헌정사에서 어떤 의미가 있는지 생각을 해봅시다. 그러고 보면은 한 2016년 이전에 그 부근에 우리 한국에서는 그 이전 건국 시절부터 쭉 쌓여오고 성장하고 이렇게 업그레이드 돼 온 대한민국 보수의 역사를 부정하고 이 보수의 중요한 역할을 담당했던 그런 인물들, 그런 어떤 이념적인 것들을 깨부수는 그런 일을 했습니다. 어떠한 연유에서. 그리고 2017년 문재인 보궐 대통령이 들어와서 결국 5년을 버텼는데 지금에 이르기까지 대한민국 보수의 역사는 점점 더 제거가 되고 파괴가 됐습니다. 그래서 현재 윤석열 당선자를 둘러싸고 있는 그에게 40몇 % 표를 준 사람들까지도 보수의 역사 그까짓 거는 아무것도 아니다. 이제 이렇게 하기에 이르렀습니다. 이것은 심각한 문제입니다. 사실상 일당 독재, 나머지는 힘도 못 쓰는 군소정당, 이런 모양새이기 때문입니다. 지금 보면 윤석열 당선자가 앞에서 이야기하듯이 아직 취임도 하기 전에 이렇게 괴물화해서 횡포를 부리는데도 민주당은 제대로 공격도 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것이 국민의힘 추천 후보니까 국민의힘이 이제는 힘을 가지고 크는가 하면 그것은 아닙니다. 지금 이 괴물은 윤빠라는 자들 그 큰 덩치 그거 자체입니다. 원래 국민의힘에서 대한민국의 정상적인 정치를 해왔던 조금 부패했을 수도 있고 조금 무능했을 수도 있지만 그래도 법치는 준수해야 하고 대한민국 헌법은 지켜야 한다고 했던 사람들은 지금 이 윤파들에게 그들에게 떡고물이라도 좀 얻어먹을까 하고 눈치를 보면서 그 주위를 맴돌고 있습니다.
이거 잘못됐다. 그리고 윤빠를 이걸 깨부수겠다. 이거 대한민국의 적이다. 이런 소리를 일체 하지 않고 있는 겁니다. 결국 지금 시점에 우리나라에는 윤석열 당선자를 우리가 선택을 해서 윤석열을 일꾼으로 쓰겠다고 했더니 나와 있는 현상은 뭐냐 하면 윤빠가 창설됐다. 이것입니다. 그러면 민주당과 국민의힘이 나름대로 그래도 버티고 있던, 물론 근년에 이르러서 민주당의 힘이 대폭 커지기는 했지만 그나마 이 구도마저 무너져 버렸다. 그것을 알 수 있습니다. 결국 윤빠의 창설, 이것은 두 정치 세력, 민주당과 국민의힘이라는 두 정치 세력이 이제 소멸의 길로 접어들었다. 이런 것을 보여줍니다. 결국 윤빠가 창설되고 또 지금의 그들의 어떤 강한 군국주의적 기질, 또 이제 거대 정당을 만들어서 일당 독재를 해서 좀 편하게 나가겠다 하는 거대 정당 창당의 움직임. 물론 그렇게 하면 서로 대립하고 토론하고 그래서 합의를 이끌어내는 이런 민주주의 제도는 붕괴가 됩니다. 대한민국의 보수는 전멸하게 되고 이런 나라는 성장하지 못합니다. 추락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당장 윤석열 당선자는 기업을 살려주겠다고 하면서 기업에도 어느 정도 그 독재적인 요소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기업 편을 들어주고 있습니다. 자유시장 경제, 자유경제 체제가 아니고 돈 있는 자들의 불편함을 우선적으로 덜어주는, 이거는 또 다른 독재입니다. 이제 그쪽에 지금 손을 쓰고 있고, 힘 있는 자들끼리 힘을 더 갖자 해가지고 이게 권력 분립이 삼권 분립이던 것을 이권 분립으로 만드는 내각제도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권력 융합을 추구하고 있고, 이렇게 권력은 융합되면 그걸 독재라고 합니다. 국민의 자유는 축소되고, 그리고 이게 심해지면 요즘 시대에는 국민이 자유를 포기하는 것이 아니고 정부가 전복이 됩니다. 깨어져 버리는 것이죠. 이랬을 때 위험한 것이 밖에서 공격해 들어올 수 있다. 이런 부분도 생각을 해야 합니다. 그래서 지금으로서는 바로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민주당도 국민의힘도 이제는 사멸해가는 그런 길로 갈 것이고, 윤석열 당선자는 거대 정당을 지금 만들려고 할 것이고, 그래서 우리 국민으로서는 헌법을 존중하는 이 나라를 붙잡아 세울 수 있는 그런 정치 세력을 구축하는 것이 시급한 그런 때입니다. 이제 곧 지방선거가 있습니다. 이 지방선거에서 소위 이 일반 국회의원 선거 같은 경우에 기호 1번, 2번, 3번, 4번은 윤빠 창설
같이 휩쓸려 들어가는 세력입니다. 아직은 이들이 몸집이 큽니다. 그런데 지방선거의 특성상 군소정당에게도 기회는 있습니다. 무소속인 개인도 승리 가능성이 있기는 있습니다. 그런데 아직은 이 윤빠가 창설되면서 소용돌이처럼 주위에 있는 것들을 빨아들이는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아마도 이 군소정당이나 무소속 그쪽에 있는 사람들이 지방선거에서 다수를 점할 수는 없을 겁니다. 그들이 더 많이 당선되는. 이번 지방선거에서 가장 나쁜 전개를 우리가 생각해 보면, 하나는 윤빠가 있는 이쪽 국민의힘은 그냥 그 바지사장 같이 걸쳐져 있는데, 이쪽에서 50% 이상 승리를 하는 경우 이게 문제가 됩니다. 그러면은 거대 윤빠 신당 창당이 속도를 낼 것이고, 그렇게 만든 신당은 대한민국 헌정사를 철거하는 작업에 매진을 할 겁니다. 청와대를 제거해버리자. 지금 청와대에 들어가지 않는다는 것은 헌정사에서 청와대를 제거하는 겁니다. 박근혜 대통령 이전의 모든 대통령을 과거 속으로 묻어버리면서 청와대라는 것을 존재를 없애버리고 거기를 무슨 옛날에 여기가 청와대였다더라 이렇게 구경거리로 만드는 것은 아주 중대한 헌정사 철거 작업입니다. 이것을 가지고 윤빠 편에 서서 단지 집무실 이전이다, 청와대가 뭐가 나쁘다 하고 이야기를 하는데 이것은 정치 싸움입니다. 사실은 정치 세력 간의 싸움인 것이고, 만일 윤빠들이 청와대를 제거하는 데 성공한다고 하면은 우리는 지금까지의 헌정사를 무덤 속에 묻는 일이 될 겁니다. 그 다음에 지방선거에서 또 하나 나쁜 일은 무엇인가 하면은 민주당이 압승을 하는 그런 경우입니다. 이것은 왜냐하면 현재 민주당이 국회에서 다수 의석을 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방선거마저 그렇게 다수 승리를 거두게 되면, 다시 말해서 파란색 정치 지형에서, 물론 이것도 우파는 아니지만 소위 윤빠 정부라고 하는 것이 갇혀서 오도 가도 못하게 된다. 윤석열 당선자가 임무 개시를 하고 대통령이 되면은 이 사람이 이런 상황에서 대응을 할 수 있을 것인가? 원래 여소야대라는 것이 문제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지금은 윤빠 정부, 윤석열 당선자가 보수가 아닙니다. 민주당하고 같은 색깔이면서 민주당하고 싸우고 있는 이런 상황인 것이죠. 아주 독특한 그런 상황입니다. 그뿐 아니라 윤석열 당선자가 지금 세간에서 어떻게 부릅니까? 윤얼빵이다. 윤머저리다. 좀 술이나 좋아하고 노상 무엇인가 개걸스럽게 먹고, 그리고 머리에 든 거는 없다. 이제 이런 이야기가
저변에서 쫙 깔려 있습니다. 본인이 그렇다고 해서 그 인식을 확 고칠 만한 그런 것을 보여주지도 못하고 무슨 국방부 청사로 대통령 집무실을 옮기겠다, 청와대를 묻어버리겠다. 그 설명하면서 자기가 무슨 군인입니까? 지휘봉 들고 서가지고 그 내용도 하나 차분하게 설명하지 못하면서 그냥 불뚝불뚝 그래 놓고는 이제 보니 말을 참 잘한다 이런 기사 나오지 않았습니까? 그 사람 말도 못하는 인간이었답니까? 그래서 이 민주당이 압승할 때 뭐가 나쁘냐? 바로 이와 같이 국회도 민주당이 다수 의석이고 지방자치단체, 지방의회도 민주당 쪽이 다수이고 이런 상황에서 소위 그 윤얼빵이라고 하는 문빠 정부가 여기에 걸려서 이렇게 국가 정체가 되는 상태가 되면은 이 세상은 우리 한국 내에서 이렇게 서로 싸우고 경쟁하고 사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전 세계가 여기를 들여다보고 있는데 이럴 때 외부에서 한 방에 이곳을 파괴해 버릴 수 있다. 이제 이것이 두려운 일입니다. 지금 윤빠가 창설됐다고 했는데 그 윤빠의 특성이 어떤가? 한마디로 말해서 설명이 필요 없을 정도로 무식합니다. 천박합니다. 그리고 아마 좀 두고 보면 뒷골목에서는 윤빠라는 완장을 차고 선량한 국민들을 폭행하는 그런 일도 생길 겁니다. 상점을 하는 사람에게서는 물건을 그냥 들고 가고 윤빠니까 아주 후진적인 행태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벌써 윤빠들이 하는 짓을 보면은 문빠들하고 아주 흡사합니다. 문재인 씨가 보면은 지금 이런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까? 가장 그 근래 이야기로 윤석열 당선자가 국방부 청사 내놔라. 내가 그거 마음에 드니까. 그 국방부는 여기저기 쪼개져서 가든 말든 상관없다. 그거는 내가 하고자 하면 내가 먼저다. 이러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이게 안보에 문제가 생긴다. 이런 지적이 있었고 또 불운하게도 바로 이런 시점에 김정은이가 방사포를 쐈습니다. 그러니까 문재인 대통령이 NSC 소집을 하고 한치라도 안보에 공백이 있어서는 안 된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국방부를 업무에 장애를 초래하는 그런 짓은 하지 말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니까 지난 5년간 소위 말해서 청와대가 순 간첩소굴이다. 지금 윤빠들은 이런 말을 합니다. 청와대 안에는 도청장치가 있다. 그래서 지난 5년간 친북으로 그렇게 와놓고 지금 무슨 안보냐. 이렇게 말을 합니다. 이걸 정리하면 문재인은 이렇게 나쁜 짓을 많이 했다. 그런데 우리가 국방부 좀 쪼개고 국방부 좀 내보내는 우리가 나쁜 짓 조금 하는 거 그걸 문재인 당신이 무슨 낯으로 반대를 하느냐 이렇게 문재인 대통령을 향해서 막 퍼붓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피해는 어디에서 납니까? 우리 국민의 안보가 금이 가는 겁니다. 쳐다보기는 문재인 씨를 보면서 윤석열 당선자가
윤빠들이 마구 손가락질을 하는데 실제로 해머를 가지고 두들겨 부수는 건 우리 국민이고 우리나라라는 겁니다. 문재인 씨는 이제 곧 나갈 사람입니다. 이런 식으로 한다는 겁니다. 그런데 문재인 씨가 나빴든 어쨌든 지금 안보가 중요하다는 게 틀렸습니까? 안보는 언제나 중요한 겁니다. 이렇게 봤을 때 우리 국민들은 문재인 씨가 안보를 제대로 지키지 않는, 어떻게 보면 우리의 적군인 괴뢰군을 위해서 마치 행정 집행을 하는 것 같은 이런 것을 우리 국민들은 싫어했습니다. 그런데 그렇다고 해서 지금 윤빠들이 윤석열의 하고 싶은 대로 해주기 위해서, 그래서 국방부를 조각을 내는, 안보에 틈을 만드는 그런 나쁜 짓을 하는 게, 문재인이 이만큼 나쁘니까 윤석열은 요만큼 나쁘면 괜찮아, 이게 아니라는 겁니다. 이거 싫었고 이것도 당연히 싫은 겁니다. 그런데 지금 윤석열 당선자는 전쟁 중인 장군이 아닙니다. 정치인으로서 일꾼인 것이죠. 정치는 국민이 싫다면 끝이다 하는 게 이게 진리입니다. 우선 한 군데에서 보니까 용산으로 이 국방부 청사 비우고 용산 집무실로 가는, 청와대를 묻어서 없애버리는, 앞으로 부존재하게 하는 그런 거를 반대하는 게 58%인가 이렇게 나왔습니다. 이거 그냥 끝입니다. 윤석열은 끝이 난 겁니다. 국민이 싫다는데, 세상 없어도 싫다면 그만인 게 그게 정치입니다. 더구나 지금 문재인 대통령 또 민주당하고 이 윤파의 지지를 받고 있는 윤석열 당선자가 아주 어리석은 싸움을 하고 있어서 국민으로서는 그를 조금이라도 편들 그런 마음이 생기지를 않습니다. 우리가 일꾼으로 뽑아놓은 윤석열은 국민에게 성실하게 충성을 다해야 하는 그런 법 로봇입니다. 그런데 다 좋다고 합시다. 문재인 대통령, 문재인 정부 그렇게 부르는데 결국은 그것도 우리 밑에, 우리 국민 밑에 있는 건데, 그쪽을 향해서 무차별 공격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무엇인가를 서로 이제 인계 인수를 곧 해야 되는 그런 시기인데, 그 전에 서로 합의를 해서 이렇게 합시다, 저렇게 합시다 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그게 아니고 서로 주먹질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만나지 않겠다, 의논하지 않겠다, 다 필요 없다. 그래서 쉽게 풀고 반드시 서로 협의를 하고 협조해야 하는 그 부분이 전혀 되지를 않는 겁니다. 그것도 이 공격을 하는데 윤석열 당선자가 내놓는 자료가 틀립니다. 주장한 사실이 거짓입니다. 이거는 국민이 척 보면 아는, 그리고 이미 증거가 다 공개돼 있는 그런 것들인데 계속 헛발질을 하는 것입니다. 보기에 딱할 지경입니다. 우리 국민으로서는 그렇습니다. 문재인 대통령과
그 정치 세력들이 잘못했다.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공격한다고 말하는 것은 좋은데, 그러면 냉정하게, 그리고 참 정말 대단하다, 이렇게 공격을 해서 승리를 거머쥐어라. 이게 국민의 속마음입니다. 현재 힘 빠진 문재인 대통령. 그러나 지금도 무려 42%의 지지를 받고 있습니다. 이번 대선에서 민주당은 패배를 했지만 국회에서 172석을 가지고 있습니다. 더구나 이번 대선은 아직은 좀 때가 이른 게 아닌가 하는 그 5년 만에 소위 그 당이 바뀐 것이죠. 민주당이 아니고 국민의힘의 옷을 입고 나온 후보가 당선이 된 겁니다. 저쪽이 아직 에너지가 충만해 있다. 그런데 이쪽이 얼빵하다. 이거는 뭐 이제 불행이 바로 앞에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는 겁니다. 이렇게 한 번씩 정밀 타격을 하라는 겁니다. 무차별 공격을 해갖고 다 밖으로 흩어져 버리게 하지 말고, 관역에 대고 화살을 쐈는데 전부 홈런을 해버립니다. 이게 윤빠들이 하는 짓입니다. 하나씩 탁탁 쏴가지고 민주당 측에서, 문재인 대통령 측에서 야, 우리가 정말 최선을 다했지만 대단하다. 우리가 이렇게 진 거를 인정해야 한다. 이렇게 만들었어야 하는 건데 전혀 그러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이번 이 청와대를 묻어버리고 용산으로 가겠다. 국방부 청사를 옮겨라. 이렇게 함으로써 안보에 빈틈을 만들어 주겠다. 지금 뭐 그 강행하겠다고 하니까 이것이 누구와의 싸움 같습니까? 지금 윤빠물이 든 대중들은 청와대 도청기설, 청와대에 간첩이 있다, 이런 주장까지 해가면서 거기 들어갈 수 없다,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그 이야기하는 사람들은 근본이 좌파입니다. 지금 보수 쪽에서 어디서 그런 이야기를 들었는지 모르겠지만 보수의 기상은 그렇지 않습니다. 청와대에 간첩이 있어? 청와대에 도청기가 설치돼 있어? 그러면 5월 10일 당당하게 들어가서 샅샅이 다 뒤지는 겁니다. 간첩은 다 잡아내고 도청기는 다 찾아내서 과연 어떤 정보를 넘겼는지 그것까지 확보를 하고 전부 소탕을 해야 하는 겁니다. 승리자는 승리를 어떻게 거머쥐는지 그것도 제대로 알아야 하는 것인데 이들은 무능합니다. 윤석열 당선자와 윤빠들은 허접 그 자체입니다. 그런데 지금 무슨 짓을 하고 있는가? 이 사람들이 불순하다,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청와대를 들어가서 그거를 장악할 자신도 없는, 속으로는 떨고 있거나 아니면 그들과 비슷한 붉은 무리일 수 있는데 하는 행동을 보면 지금 청와대를, 우리 헌정사에서 청와대를 묻어버리고 파괴 공작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들이 민주당과 싸우고 있느냐 하면 그렇지 않습니다. 문재인 대통령과 싸우고 있느냐 하면 그것도 그렇지 않습니다. 안 그래도 윤석열 당선자 대변인이 이야기하지 않았습니까?
이거 청와대에 옮기는 거, 그거 문재인 대통령이 원하던 것이고 문재인 대통령과 윤석열 당선자가 한마음 한뜻이다. 그래서 500억 정도는 간단히 돈을 내줄 줄 알았다. 이거 뜻밖이다. 이런 소리를 했습니다. 따라서 겉으로 볼 때는 윤석열 대 문재인, 문재인 대 윤석열의 싸움처럼 보이지만 실제로 포탄이 비 오듯이 쏟아지는 곳은 어디냐? 문재인 쪽이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 대한민국 국민, 특히 보수 국민에게 포탄 세례를 하고 있는 게 윤석열이고 그 윤석열에게 협조할 수 없다. 강 건너 불 보듯 하고 있는 것이 문재인 대통령이다. 상황을 잘 살펴보십시오. 이런데도 윤석열이 문재인을 공격한다고 하면서 국민이 자기 집에 포탄이 쏟아지는 것을 좋다고 하고 있는 것이 문바 언저리에 있는 대중들입니다. 윤석열 당선자는 지금 보수 국민과 싸우고 있습니다. 이 나라의 헌정사에서 보수의 시대를 전부 갈아엎어버리는 일을 하는 게 청와대 폐지입니다. 그리고 보수 역사와의 싸움인 겁니다. 설령 지금 국민 중에 때로는 민주당을 지지하고 때로는 그렇지 않고 했던 대다수의 국민은 대한민국 헌정사를 이렇게 두 동강 내는 것을 찬성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용산 이전 반대가 대충 해도 58% 나온 겁니다. 결국 윤석열 당선자는 우리는 국민에게 복종하고 대한민국에 충실하라, 대한민국 헌법에 따르라고 뽑아놨더니 대한민국의 이 모든 정통성에 칼을 들이대고 총부리를 들이대면서 대들고 있는 겁니다. 왜 그런가? 우리는 대충 알고 있었습니다. 문재인 시즌2니까. 김은혜 대변인이 말하지 않았습니까? 우리는 같은 뜻인데 당연히 그냥 일사천리로 될 줄 알았는데 왜 제동을 거는 것일까? 윤석열 당선자 그런 겁니다. 아니 문재인 대통령님 왜 이걸 반대하십니까? 대통령님께서 먹으려다가 못 먹은 거 내가 이번에 먹겠다고 하는데 좀 도와주시지. 뭐가 불만입니까? 이러고 있는 겁니다. 윤석열 당선자는 내가 용산에 가서 내가 뭐 말하자면 소풍 가서 그거 좀 먹어 치우겠다는데 문재인 대통령님은 이거 본인이 원했던 거 아니냐 이렇게 말을 합니다. 우리 국민들은 석열아 지금 네가 소풍 갈 때가 아니란다. 우리 국민이 살기 어려운데 어째서 지금 그런 짓을 하느냐. 소풍 가서 먹어 치우겠다는 것이 처음에 500억 이르더니 이틀 만에 1200억이 늘어나서 1700억이라고 합니다. 윤석열 당선자 처음에 인수위 꾸리면서 뭐 20억인가 22억인가 그래서 우리는 가장 돈을 조금 쓰는 인수위입니다. 이러더니 그 돈 다 어디다 씁니까? 1720억 쓰는 겁니다. 인수위 하나 만들으라고 했더니 위원회 6개 만들어가지고 위원장 줄줄이 올려놓고 세금 빼먹고 있지 않습니까?
이거는 지난 방송을 참조하십시오. 윤석열이 이게 대통령이 이 짓을 한다 그러면 탄핵을 하든지 잡아 넣든지 할 텐데 지금 대통령도 아닙니다. 학교에 입학도 안 했는데 소풍 가겠다고 돈 1,700억을 쓰겠다. 이러고 있는 겁니다. 이게 윤석열 당선자 입장에서 얼마나 문재인 시즌2라는 데 대한 그 신념이 강한가. 얼마나 문재인 대통령을 자기하고 한 팀이라고 믿었는가 하는 것을 알 수 있는 게 바로 이 부분입니다. 윤석열이 문재인에게 500억을 달라고 한 겁니다. 자그만치 법적 근거도 없고 자기가 그러한 신분도 없고 공무원도 아닌 민간인이 500억을 국무회의에 상정을 해서 달라. 그러니까 문재인 대통령이 만일 이걸 결제해주고 떠나면 그러면 이제 결제한 사람은 떠났기 때문에 1차적인 책임을 안 지고 그러면 윤석열은 문재인 대통령이 결제해서 준 돈을 들어가서 자기는 그런 심의나 이런 과정을 거치지 않고 그냥 뚝 떨어진 공돈 이 500억을 쓰겠다. 이렇게 서로 주고받고 하겠다. 바로 이런 이야기를 한 겁니다. 그게 문재인 대통령이 이제 살궁리를 한 것을 알 수 있죠. 이런 짓을 하면은 퇴임 후에도 다시 끌려 나옵니다. 바로 감옥으로 가겠죠. 그런데 그들이 감옥을 가든 말든 그거보다 문제는 이게 다 세금이라는 겁니다. 국민만 허리가 휘어진다. 그리고 이렇게 정부가 돈을 빼서 쓰면 밖에서 돈이 부족하다, 물가가 오른다 하는 거하고 다른 차원의 이 화폐와 관련된 문제도 생기고 금융과 관련된 문제도 생깁니다. 국민이 지금 얼마나 힘이 드는가. 오늘은 중앙일보를 보니까 밥솥 사진이 하나 딱 올라와 있습니다. 물론 이거는 3월 20일에 연합뉴스에서 올린 사진이라고 하는데 그때는 그렇게 주목을 받지 못했던 모양입니다. 그런데 오늘 중앙일보가 이걸 올려놓으면서 아주 작은 1인용 전기밥솥인데 그 속에 주걱에 말라붙은 밥이 조금 있는 그런 사진입니다. 그게 어디서 발견이 됐느냐. 70대라고 하는데 혼자 살던 우리 국민이 이제 세상을 떠난 뒤에 발견이 된 겁니다. 그런데 그 방에 그거 하나가 놓여 있었다는 것이죠. 사람들의 빈곤을 어떻게 할 것인가 이런 차원도 아니고 그 사람이 나이가 들어서 혼자 살다가 그렇게 갔다는 그 이야기도 하려는 게 아닙니다. 그냥 우리 국민은 그 사진을 보는 순간에 얼굴도 모르고 뉴스에도 이름도 잘 모르겠는데 이름도 모르고 그냥 우리 5,100만 중에 한 명이 바로 저 현장에 있었다는 생각을 하면서 시대가 시대다 보니까 지금이 코로나 팬데믹으로 다들 참 힘겹게 살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그 사진을 보는 순간에 속으로 눈물을 삼킨다 하는 겁니다. 이게 우리 한국인의 마음입니다. 저 윤석열이는 자기가 가서 사무실 마음에 드는 데 쓰겠다.
1700억 그 정도. 사실은 보니까 5천억은 더 들 것 같지 않습니까? 청와대도 안 쓰겠다 막 시끄럽게 하는데 이 땅에서 우리 국민이 어느 곳에선가는 그렇게 세상을 떠나고 있습니다. 이거 우리 마음을 같이 해야 하는 거 아닙니까? 우리 국민이 잘 살기 위해서. 그리고 그 존엄한 삶이 이렇게 말라붙은 밤 몇 알을 보면서 이유 없이 이건 아니다. 윤석열 너 틀려 먹었다. 누구나 그런 생각을 하는 겁니다. 그러고 보니 오늘 윤석열 당선자 관련해서 또 무슨 개 이야기를 하는데 이것만은 이야기를 해두고 싶습니다. 나는 애완견을 상당히 좋아합니다. 그렇지만 대통령인 공무원이 개 껴안고 돌아다니는 꼴은 더 이상 보고 싶지 않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지금은 어려운 시대입니다. 일반 국민들은 애완견을 통해서 위안을 얻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대통령인 공무원은 가장 어렵게 사는 국민보다 호사스럽게 지내면 안 됩니다. 그게 싫으면 대통령 하지 말아야 하는 겁니다. 대통령인 공무원은 어렵게 사는 국민보다 잘 차려입으면 안 됩니다. 지금은 우리 대한민국이 그런 대로 잘 사는 나라 아닙니까? 이런 데서 대통령이 검소하게 인민복 한 벌 입고 살으라는 것은 아니지만 검소하게 살아가는 것이 더 칭찬을 받습니다. 과거 못 살 때는 잘 사는 나라 찾아갈 때 너무 남루하지 않게 입으려고 우리 국민이 대통령이나 대통령 부인은 좋은 옷 입어라 그렇게 말을 했지만 지금은 아니다. 지금은 검소해라. 절대 사치하지 말고 돈 많이 쓰지 말고 이렇게 국민의 생명도 지켜주지 못하는 그걸 현실을 봐야 하는 우리의 입장이기 때문에 혼자서 개 몇 마리, 고양이 몇 마리 그거 병원 가고 치장하는데 지금 이렇게 세상 떠난 빈곤한 우리 국민이 그거 가졌으면 한 달 살고 1년 삽니다. 이런 거 생각을 해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짐승들 가지고 앞에 와서 쇼할 생각 하지 말고 더구나 그 개를 가지고 무슨 퍼스트독이니 이런 소리 하지 말아야 하겠습니다. 미국은 대통령 중심제입니다. 장관에게 발언권이 없습니다. 우리 대한민국은 대통령 중심제가 아닙니다. 국무회의에서 대통령은 n분의 1입니다. 그냥 회의를 주재하는 국회의장 같은 위치라고 보면 될 겁니다. 실제 지금 국회의장도 마치 무슨 권력을 가지고 있는 듯이 운영이 되고 있는데 국회의장은 단지 스피커이죠. 그래서 우리나라 대통령이 기르는 개는 퍼스트독이 아닙니다. 우리나라 대통령의 아내는 퍼스트 레이디가 아닙니다. 정부 체제가 다르기 때문에 그런 것이니까 혹시라도 사람의 생명이 최우선이기 때문에 짐승 가지고 쇼하지 말라 하는 것을 미리 경계로서 알려둡니다. 지금까지 리걸마인드 연구소였습니다.